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츠 오브 소울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세상에 사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제 유튜브를 들으시면 구독을 해주시고 또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는 유튜브 조건인 시청자 1000명,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턱 뭡니다. 500명의 구독자와 2000시간 정도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 여러분 유튜브의 어떤 퀄리티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도움을 전제로 해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중에서 우리는 행복한 길, 그리고 좀 잘 사는 길, 이런 길을 가야 돼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오늘은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이혼하지 않고 살기라는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하기 전에 좀 칠판을 좀 보시죠. 이혼하지 않고 살기. 누구나 이혼하고 싶지 않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인생길에 이혼은 상처가 크고 우리들에게 태어난 자식도 상처가 크고 나 역시 상처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이혼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주역이라는 게 있어요. 유교철학의 주역이라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숫개, 물 숫개예요. 가운데가 양이고 바깥 이게 일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온개요. 이온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음이고 바깥이 양인 것은 화개요. 불. 이거는 이혼하지 않는 개. 행복한 결혼, 불행한 이혼개고 행복 결혼개요. 여러분 그 음자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음의 자리, 음자리를 지켜야 잘 살 수 있어요. 음자리는 여기 이 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짧은 두 개는 음이고 이 긴 것은 양인데 잘 볼래요? 여기가 지금 이 그 주역의 개 외에서 보기니까 숫자리는 가운데가 양이 들어가 있어요. 화자리는 가운데가 음이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는요, 안쪽에는 항상 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이 있어야가 그게 음자리예요. 가운데 이 음이 이게 음자리 시켰잖아요. 여기 음자리를 못 치고 음이 밖으로 튀어나갔잖아요. 양 밖으로. 여러분 이혼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이 말했죠. 불행 이혼이죠. 즉 음의 자리를 못 지켰죠. 여기는 음의 자리를 지켰어요. 행복 결혼이죠. 세상은 소중한 것은 지켜야 돼요.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도대체 근데 우리는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죠. 이 괴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물이잖아요. 물은 뭐예요? 지역에서는 차갑고
그리고 아무런 에너지가 없는 겨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제 주역을 보시면 이런 걸 나중에 주역을 전체 설명하고 싶습니다만은, 주역의 숙계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화계는 에너지가 많은 여름이에요. 에너지가 막 활발 타오는 태양이에요. 이건 태양이라고. 태양. 이건 물이에요. 이건 겨울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건 죽음이기도 해요. 죽음. 이건 생. 활발 타오르는 삶이죠. 여러분, 주역은 참 재밌어요. 근데 주역이 어렵긴 한데요. 여기서 뚝 떨어져 있는 것은 가운데 이게 있죠. 가닿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건 3이고 이건 2예요. 하나가 빠진 거잖아요. 하나는 구멍이죠. 그건 음이란 뜻입니다. 길 큰 작대기는 양이에요. 근데 양과 음이 이렇게 항상 우리는 인생살이는 음과 양이 서로 이렇게 조화롭냐 부조하냐, 좋아하냐 부조하냐, 이건 부조하고 이건 좋아하죠. 음으로 태어나서 음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음자리를 못 지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결혼이 그만큼 소중하죠.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말은 50% 이혼했다가 50% 이혼율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 우리는 위험한 게 50% 자살률이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그곳에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세상 결혼해서 확률적으로 50%가 이혼하고 50%가 또 많은 사람이 자살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잘못 만나고 성격 탓이라고 우리는 핑계를 대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내가 사는 것이 무책임한 거죠. 아무런 지식이 없이 이야기한 거죠. 세상은 말이죠. 소중한 것은 지켜야 돼요. 소중한 것은 뭐예요? 결혼 생활이에요. 자식을 낳고 처음 남편과 끝까지 살아서 자식이 성장하고, 자식이 내가 죽었을 때 제사를 지내주고, 이게 하나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못 지켰죠. 우리가 결혼할 때, 자기 짝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난 결혼 상대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거기에 속였을까요? 그 중에 분명히 진심도 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짜에 속여서 결혼해서 결정하나요? 만약에 여러분, 신랑이 조건이 좋거나 신랑이 좋은 직장이거나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이혼합니다. 그건 이혼이에요.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나는 형편이 없는데 신랑이 조건이 하면 신랑이 하루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갈 때는 전적으로 거짓이 있었으면 안 돼요. 전적으로 거짓이 있거나 또 무지하면 안 되죠. 내가 거짓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진짜로 살아줘야 돼요. 그렇게 진짜로 살아주면 나의 짝도 감동을 해요. 그리고 진짜라도 허술을 해도 괜찮아요. 가짜로 살아주거나 욕심 부르거나 그러면 시작이 잘못됐으면 그건 당연히 이혼할 길로 갈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오늘의 이야기는 좀 주역의 근거를 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 음이 가운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음이 가운데 있고 불께서 가운데 있고 양이 밖에서 지켜주면 음은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그러면 음은 안쪽에 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바깥 양은 음을 지켜주니까 음에게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음이 살기는 가장 적절해요. 그리고 양과 음이 이렇게 같아 있기 때문에, 가운데 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튜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자손을 극대 많이 낳을 수 있죠. 성장할 수 있고 힘이 있어요. 가운데 음이 있으니까 두 양을 거느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도 많이 낳고 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죠.
그런데 이 불행한 이혼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가운데 양이 있으니 바깥의 음이 세상에 바깥에는 다른 다 양들이 있는데 음이 있으면 그 바깥 음이 양하고 견뎌서 이길까요? 집니다. 양은 하늘이에요. 땅이 양하고 해서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은 양이 지키는 가운데 있어야만 살 수 있지, 양들이 드글드글한 음 쪽으로 가면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요즘에 직장이 많아서 음이 밖으로 나가서 잘 살 거라 생각하겠죠.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직장 생활 있는 시간. 그러나 인생이랑은 요즘 우리 시가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 전체를 봤을 때 음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안쪽이 텅 비어버려요. 안쪽이 없어요. 안쪽이 없으면 이럴 꼴이 되죠. 양만 2개 있는 꼴밖에 안 돼요. 안쪽이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도 아무것도 아니고 음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보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벌러 나가요. 다 돈 벌러 나가요. 맞아요. 그러나 그래도 음은 조금 돈 버는데 조금 덜 벌더라도 가정을 지켜야 돼요. 음은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이죠. 그런 게 많아요. 세상 살기 위해서, 남자하고 똑같이 싸우기 위해서, 승진하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안쪽이 비죠. 안쪽이 비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쪽이 비면 어떻게 되죠? 그 반드시 있어야 할 안쪽이 음이었기 때문에 양은 밖으로 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인생살이는. 음은 자리를 지켜줘요. 음자리라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이게 음자리예요. 음자리. 음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이건 의무감이거든요. 근데 그럼 여러분, 음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우리 남편의 능력도 그래요. 그래서 난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거는 맞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 포기하다 그만이고, 그리고 애 낳는 것도 하나도 그만이에요. 그거는 돈과는 관계없기 때문이고, 내 자신이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거게 되겠지만,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어떤 가정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가정을 살펴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내 눈으로 봐서 보여줄 가정이 많지가 않지만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여줄 매우 위험스러운, 매우 심하게 노출된 위험스러운 것들은 돈과 결부된 상업적 방송입니다. 이 상업적 방송에서는 나를 소비자라든지 돈을 쓰라는 그런 방송이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위한 방송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하게 되면 밖으로 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결혼을 했고, 사랑하는 짝과 잘 살아야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애 낳고 지지고 볶고 살아야 돼요. 애들 많이 낳고. 근데 또 음자리는 그런 게 있죠. 이 음자리는 방금 어제 방송했는데, 음의 자리는 뭐냐면 여성들의 독자적인 어떤 힘을 가진 자리. 음이 독자적인 힘 있는 자리, 이 힘 있는 자리는 음이 반드시 지켜줘야 될 자리죠. 우리가 조선시대는 유교주의였고, 음양의 조화가 지켜진 시기였고, 그리고 그 집에도, 양반과 집에도 함도 마찬가지지만, 방에 어떤 각 공간의 역할이 있었죠. 사랑방, 안방, 건너방, 여러 가지 있었지만 말입니다. 결국은 구중궁궐이라고 그랬고, 또 뭐죠? 규중치로 잡는기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밖으로 이렇게 담장 안에서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그 조선시대는 그랬거든요. 그 훌륭한 집안에서도 여자아이에게는 교육을 안 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에게 교육을 시켜놓으면, 조선시대 관점이에요. 여자에게 교육을 시켜놓으면 여자는 안 하게 되니까, 그 안 한다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는 행동을 하죠. 우리가 그 신사임당도 있고 막 여자들이 이렇게 기술이 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신사임당은 우리 이 일을 한 아주 유명하신 여자의 대표지만, 그렇죠. 그분은 어찌됐든 그렇죠. 많이 배웠죠. 근데 왜 그 여자들은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돈이 없어서 했을까요? 양반가에 돈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음양의 조화에서 주역의 가치입니다. 음자를 지켜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음이 밖으로 나가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조선시대는 알고 유교에서 알았기 때문에, 유교는 이 주역점이죠. 확계죠, 확계. 음이 안쪽에 사라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는 물론 양이 있는 공간에 산업이 기반이 농업과 산업공상 이런 게 있으니까 상업이 제일 밑일 정도로, 공업이 그 다음 정도로, 그만큼 조선시대 바깥에 남자가 사는 공간이 생산성이 약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 조선시대 때는 양반과 딸에게 교육을 안 시켰냐 하면, 시집을 가서 그쪽의 안쪽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시댁의 안쪽을.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랑 잘 살아서 그 가족의 안쪽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안쪽을 강화시키고, 조선시대는 가족 중심 사였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남정 중심으로 해서 막 사촌형 이렇게 해서 잘 된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그 안쪽에는 훌륭한 음이 있었습니다. 음이 가족을 지켜줬어야 돼요. 음이 가족을 지켜줬어야 돼요. 우리는 그 시집살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시집살이는 무능한 여자예요. 무능한 여자. 조선시대 시집살이는 무능한 여자라고. 자, 남편의 엄마가,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 시집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는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아니라, 딸로 살았을 때는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하지 않았지만, 양반가 이야기입니다. 시집가게 되면 일을 해야죠. 왜? 여자는 남편과 애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살림을 해줘야 되니까. 살림 자체가 그때는 그 환경이 어렵죠. 그 환경은 지금은 전자제품 다 있고 따뜻한 아파트 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 불을 떼서 밥을 해야 되고 옷도 빨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했죠. 그것이 힘든 것이지, 시어머니가 딸을 못 살게 힘든 것은 일부분에 전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며느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겪었던 가장 여자로 살 때 성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절대로 결국은 가르침이죠. 가르침. 시어머니가 이 가정에 살아보니까, 이 가정의 남자들은 이래.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그 힘든 그 가정을 꾸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수하는 거죠. 며느리에게는. 자,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시대로부터 넘어올 때 그런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지식이 전수되어서 우리는 지금 관념이죠. 이 세상에 모든 시어머니가 독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시어머니 좋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건 군대 가서 그렇고 사회 가서 그렇고 회사 직장 가서 그렇지, 어떤 새로운 공간에 가게 되면 그 공간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시집에 있는 그 상사죠. 시어머니하고 교감을 배워야죠. 그게 음자리예요. 자, 음자리에 가서 새로운 데 가서 남편도 있고 여러 있는데 누가 나를 지지해 줍니까? 그 새로운 시댁에는 다 똑같은 성씨인데 다른 성씨는 유일하게 시어머니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네, 시집을 가게 돼서 나를 지원한 세력은 시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쏟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은 바로 음자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이 유튜버를 봤을 때 여러분은 좀 전파도 해주시고 좀 저희 유튜버를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이혼하지 않는 강의를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이 강의가 옳다고 하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